저 가운데 궤도님 책이 있어요. 진짜로요? 오른쪽 찬장에 두 번째. 오, 살았어. 이거를 야.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해. 진짜. 책을 얼마나 많이 저게 봤는데. 보인다니. 궤도님 보고 계십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즐러로 활동하시는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백정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즐러의 뜻을 알려주세요. 과즐러가요. 과학을 즐기는 자가 오. 되고 싶어가지고 과즐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경교세포? 저도 백정엽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경세포는 우리가 아는데 뭐가 달라서 따로 지어놨을까, 이름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안될과학 108만 명. 야, 어느새 108만 명이 안될과학 100만 달성한 게 교수님 덕분이겠죠? 이게 지금 이 제작진분들 항성님, 윤일랩장님, 또 양님 다 포함해서 여기 힘써주시는 분들이 안될과학 100만을 이루게 해주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구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너무 LG 트윈스 팬이십니까? 아, 그럼요. 저도 LG 트윈스 팬인데 네. 작년에 LG가 29년 만에 와. 야구 정규 시즌을 우승을 합니다. 사진 속에 있던 가운데 선수가 오지환 주장인데 우승 소감을 얘기할 때 우리 LG 트윈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야구를 하는 거 야구 선수고 감독이고 그다음에 코치진이 이렇게 작전 지시를 내려서 잘 이긴 건데 왜 팬 덕분이라고 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몸을 조정하는 이 모든 기능은 신경세포 덕분이겠죠? 많은 분들이 신경세포 말고 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될과학의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주는 교수님 같은 역할 그리고 LG 트윈스가 우승할 수 있게 열렬히 응원했던 팬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뇌에 또 다른 세포가 있습니다. 흠하시죠? 빌드업 약간- 좋았는데. 그치? 이렇게 딱 밑밥 질문을 깔고 오. 제가 그래서 대전 교보문고에 가서 과학 서적을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사진에 좌측 상단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제가 책을 다 뒤져봤어요. 뇌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봤습니다. 신경세포 그리고 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신경세포를 이해하기 쉽게 카툰 형태로 신경세포, 뉴런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수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신경세포가 어떻게 발견됐는지가 너무 재밌어요.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탈리아의 골지라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질산은이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뇌 조직에 뿌려봅니다. 뿌렸더니만 저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검게 염색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중앙에 둥그렇게 검은 점이 있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그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 골지라는 과학자가 뇌에 있는 세포가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그물설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처음 발견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염색법을 이용해서 스페인의 카알이라는 분이 똑같이 동물 뇌조직에 염색을 해본 다음에 상세히 관찰을 합니다.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 세포 하나가 그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신경 연결설이라고 여러 개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다. 똑같이 그러게요. 염색을 했는데 보는 시야가 달랐던 거예요. 그냥 다른데요? 그냥 달라. 달라 보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다 같이 염색을 하면서 진실이 뭔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 샘플이 어떤 딱 정해진 동물이었나요? 논문이 나오는 것마다 달랐죠. 쥐의 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의 뇌일 수도 있고 각각 과학자들이 제시해서 보여줬는데 어떤 과학자는 저렇게 그물로 되어 있다. 어떤 과학자는 아니다.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아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누구 말이 맞았냐? 오른쪽에 있던 칼이라는 과학자의 말이 맞았어요. 신경세포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들이 그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게 정설로 내려오고 있죠. 똑같이 염색을 했는데 보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물로 되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오늘 이 랩미팅 때 뇌에 대해서 그냥 신경세포만 알고 있던 여러분들의 시선을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게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두면 성공입니다. 뇌세포는 신경세포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뇌세포 하면 신경세포가 딱 떠오르시잖아요. 네.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세포가 있어? 오늘 제가 미팅할 이 주제, 또 다른 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바로 신경세포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세포, 바로 신경교세포.
아. 신경세포 사이에 딱 교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네. 교라는 의미는 악교교라고 해가지고 붙이는 거구나. 붙여주는 무언가를 붙여주는 세포다라고 해가지고 신경교세포.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차도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 교세포라는 애들은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오. 신경세포라는 것들이 이제 차의 역할인 거고 토대가 잘 돼야 애들이 잘 움직일 수 그지 있는 거지. 비포장도로냐 포장도로냐 그런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와! 맞아요. 신경세포를 보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와 진짜. 곧 가야겠다. 행복해하는데 이게 뭔가를 깨달을 때. 큰일 났네. 그래서 이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대전 교보문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유일하게 이 책만이 신경교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오. 그렇게 제목- 많은 책 중에서. 네, 그 많은 책 중에서 이 책 제목이 뇌는 왜 다른 곳이 하는 머릿속에 있을까라는 당연한 질문을 제목으로 만든 책이고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별세포라고 노란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이게 신경교세포의 여러 종류 중 한 세포의 종류인 별세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아 겁니다. 신경교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 중에 아. 하나인 별세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스타र. 이 책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신경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아. 활동하시는 분이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책이 딱 이 한 권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바로 저는 이 책을 사서 집으로 갔죠. 왜 신경교세포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을까 책에 안타까운 마음에 나름대로 이걸 알리고자 네. 사이언스 타임즈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를 많이 봐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작년이네요. 네, 작년 맞습니다. 말이네요. 얼마 안 네네. 됐네요. 얼마 안 됐는데 한 진짜. 2,000회도 넘고 오. 신경교세포가 발견된 역사도 기가 막힙니다. 왼쪽에 루돌프 피로라는 과학자가 루돌프다. 있는데 루돌프다. 루돌프 피로 독일의 병리학자고요. 네. 이분이 신경교세포를 발견했는데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기 25년 전에 발견했어요. 신경세포라고 이렇게 명명하기 25년 전에 교세포라는 세포의 형태를 명명한 거예요. 실제 이분이 쓰신 논문이고 이 알파벳 B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저게 뇌조직이거든요. 뇌조직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보이죠. 이거 뭔가 뇌조직 사이사이에 존재해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세포라고 이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처음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와 이름까지 지어주고 연구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당시에 연구만 하신 게 아니라 사회운동 하시고 교육하시고 다른 걸 하시다 보니까 이름만 붙이고 그냥 떠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나 참고서에 이름 적어놓고 하나도 안 본 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예 모르는 상태로 교세포가 발견이 됐는데도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뉴런의 뉴로라는 게 신경 힘줄의 의미를 담고 있고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신경세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신경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글리아라고 하는데 글루라는 그 그리스 어원으로 해서 접착제 어디에 그쵸, 그쵸. 붙어있는 네. 그러니까 붙어있는 뭔가의 세포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어디 붙어있고 하는 거에 엄청난 관심을 이제 갖지는 않잖아요 사실 붙어있으니까 뭐 지지해주고 그게 끝이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름 따라서 연구가 신경세포만큼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발견됐던 게 1880년대였고요. 신경교세포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게 1988년도였어요. 자그마치 신경세포가 발견된 지 100년 동안 이 신경교세포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슬픈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항성님, 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쵸? 자, 오른쪽 누구죠? 지금 나온 백정현 박사님. 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백종엽인지 아니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질러로 활동하는지 많은 분들이 몰라주셨겠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면은 과질러입니다 아니면 백종엽 박사입니다 소개를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교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경교세포에 했는데도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신경교세포는 비신경세포입니다. 신경교세포는 비신경세포로서 보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거죠. 나는 신경교세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본격적인 역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거죠. 한 줄 설명입니다. 유명한 짤이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 이 신경교세포를 설명하는 건 무조건 한 줄입니다.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보조 지지해주는 세포이다. 지금도 어떤 기사나 어떤 곳에서도 그 이상의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보조 지지해주는 역할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야. 신경교세포에 대해서 배우려면 네.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보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와. 와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까지는 그런 게 제대로 연구 안 되고 그냥 저 한 줄 설명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연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죠? 근데 그게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경교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의견인데 저 솔직히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간에서 교세포의 역할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풍어를 풍어를 세포수 논쟁인데요. 신경세포의 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100억, 10억, 860억 개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860억 개가 신경세포의 개수입니다. 좀 실망인데? 생각보다 적어 보이죠?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다른 신경세포랑 연결하는 개수가 한 세포당 10,000개의 연결을 한대요. 860억 개 곱하기 만을 하면은 거의 조 단위의 연결이 있는 거죠. 신경세포들끼리. 연결 자체는. 연결 자체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박사분이 브라질의 수자나 박사님이신데 굉장히 간단한 실험으로 어마어마한 실험 결과를 발견을 하셨어요. 왼쪽 상단에 동물의 뇌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사람의 뇌도 같이 연구를 하셨고요. 이거를 어떤 용액에다가 넣어서 절구처럼 잘게 갈았어요. 뇌 스프를 만든 거죠. 뇌 스프를 만든 다음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만이 특이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핵 물질이 있거든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사진처럼 파란색 형광물질을 붙여서 네. 세포 핵을 하나하나 염색을 했어요. 저거를 이렇게 세서 총 860억 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860억 개를 셌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야, 저걸 860억 개 다 셌어? 그러니까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숫자를 셌을까? 논문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셌던 방법이 우리나라 동화 위인전에 있었어요. 오성가늠의 오성이라는 분의 어릴 적 일화가 있어요. 너무 밖에서 나돌고 노니까 아버지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놀지 말고 곳간 들어가서 쌀알 세. 쌀알 한 가마니에 있는 쌀알 모두 세.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걸 개의치 않고 또 미친 듯이 나가서 놀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오기 1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머슴한테 부탁을 해요. 쌀 한 대박이랑 그다음에 작은 종지 하나 갖다 줘. 그걸 받아서 곳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쌀 한 가마니에 한 대를 푼 다음에 그 작은 종지에 또 한 대에서 몇 번 푸는지를 세고 그 작은 종지에 수를 셉니다. 쌀알 수가 뭐 500개다. 셌으면 그거를 한 대에 몇 번 종지를 폈는지 생각해서 곱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대박이 한 가마니에 몇 번 풀 수 있는지 곱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딱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몇 알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셌냐? 이거 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래요래요래해서 셌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넌 찐이다. 너는 그냥 놀아라. 이렇게 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는 방식으로 브라질의 수자나 박사님이 그 전체 다 센 게 아니라 1리터의 뇌를 갈았으면 그거에 한 1ml 정도만 따서 거기 수를 세고 곱하기 1000을 했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해서 860억 개가 신경세포 수가 있다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경교세포의 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자나 박사님이 논문으로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왼쪽의 표가 뭐냐면요. 노란색으로 처리를 했는데 신경세포보다 신경교세포의 수가 10배가 더 많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그럴 것 많은 같아요. 논문으로 증명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수정해 드립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간에 글리아라고 하는 게 신경교세포인데 클레임이라는 건 주장하고 있는 바가 10배 이상 많다라고 그래프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전의 네. 논문들에서는. 근데 오른쪽 액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 세본 결과는 신경세포 수와 신경교세포의 수가 1대1 비율로 있다. 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한 10배 이상 있다고 신경교세포가 알려지니까 뭐 구조를 보조하고 지지하니까 충분히 많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게 1대1 비율로 세포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지하고 이런 역할 말고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거 보면 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을 가져다 주는 결과였죠. 본격적으로 이 신경교세포가 연구가 된 게 물리학자 덕분에 시작이 됐어요. 뇌과학자, 생물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 덕분에 신경교세포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의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님이십니다. 신경과학자시고요. 이분이 뇌과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하셨는데 뇌 과소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뇌를 쓰면 쓸수록 뇌의 두께가 더 커진다. 그냥 내가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끝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발달되고 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 쥐를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미로에서 놀게 한 쥐랑 그냥 둔 쥐랑 뇌를 꺼내서 대뇌 두께를 비교해봤는데 미로에서 놀던 쥐가 6.9% 두께가 더 높았다. 대뇌에 한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 대뇌가 전반적인 뇌의 역할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이런 뇌 가소성이랑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하셨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한 물리학자의 뇌를 연구를 하셨거든요.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근데 제가 알기로 저분의 뇌는 도적질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분명히 자기를 화장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 아인슈타인의 시신을 수습한 토마스 하비라는 병리학자가 야 이렇게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의 뇌를 그냥 화장해? 안 돼. 그러면서 유족 동의도 없이 뇌를 꺼낸 거예요. 아니 도둑질 할 게 없어.
근데 이 진짜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쵸. 네. 그거를 진짜. 연구실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를 하는데 사진으로서 연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걸 24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과학계에 알립니다. 제가 지금 아인슈타인의 뇌를 갖고 있는데 혹시 연구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과학계에서는 이거 연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뇌조직 4개를 받아서 일반 성인 남성분 11분과 뇌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 바로 신경교세포가 아인슈타인의 뇌에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신경교세포가 아인슈타인 뇌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럼 신경교세포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글리아, 신경교세포의 영어 표현이거든요. 글리아라는 이름을 달고 과학 저널이 1988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제가 이 저널에 제가 신경교세포를 연구한 결과를 게재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신경교세포가 굉장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서 신경세포를 살리는 어떤 한 경로를 제가 발견을 했죠. 제가 이 글리아라는 저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글리아 저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저널에서 발표하려는 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사진을 꼭 이렇게 표지 사진으로 꼭 넣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짧게 미술관 도스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림은 신경세포입니다. 가운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신경세포의 핵을 염색을 한 거고요. 아, 네. 주변에 보이는 초록색 마구잡이로 펼쳐져 있는 세포들은 바로 별세포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저게 영역에 따라서 많은 부분도 있고 현저하게 적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보여지는 거겠죠? 이제 조금 별처럼 보이실까요? 별세포가? 실제 별 모양 같은 세포라고 해서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 별세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 가운데 빨간색 점들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입니다. 생소하실 텐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뭉쳐져 있는 건데 저 물질을 별세포가 잡아먹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세포 그림인데요. 원래 별세포는 차분하게 있는 세포예요. 주변에 도와주고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세포인데 외부 자극이 과하게 오게 되면 나쁜 물질이 오게 되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크기가 커지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 힘을 키우는구나. 그렇죠. 마치 헐크처럼 되는 거죠. 열 받으면 막 이게 헐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 세포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별세포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또 하나의 네. 세포가 있습니다. 미세교세포라는 세포인데요. 초록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아래쪽 세포가 미세교세포고요. 이 세포는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세포입니다.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미쳐 날뛰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저 친구가 약간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미쳐 날뛰면 이걸 막 다 흐트러 놓거나 막 이러지 않을까. 아, 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맞... 진짜 그 내용들이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신경세포랑 신경교세포 도대체 연구가 얼마나 돼 있는지 제가 NTIS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 과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자그마치 신경세포는 28,000건의 연구가 있는 반면에 신경교세포는 500건, 약 50배 차이의 연구 과제의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신경교세포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신경교세포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려면 신경세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지만 제가 신경교세포를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칼이라는 분이 얘기했죠. 신경연결설이라고 해서 여러 네.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간격이 있어요. 신경세포들 사이에 간격이 있고 뭔가 빨간색 물질들이 막 나오고 있죠. 서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있는 그 공간을 시냅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고 있는 세포는 시냅스 전 신경세포고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받고 있는 신경세포는 시냅스 후 신경세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 설명할 것들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신경 전달 물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도파민. 그쵸. 도파민, 세로토닌. 저 오늘 딱 요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뇌과학 좀 안 해? 라고 자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러한 뇌과학 지식들, 신경교세포에 대한 학습하고 기억한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 제 뇌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있을 때 요 글루타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조금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나와서 흥분성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흥분하면 막 말도 버벅거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바라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 너무 흥분했어. 침착해.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배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친구들이 있어요. 딱 맞아요, 이쪽 맞아요. 이쪽이 딱 나눠져가지고 쌍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밸런스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흥분성 행동들이 많이 행동을 하게 되고 가바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은 불안해지거나 우울감을 그렇겠네.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별세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별세포는 한 5가지로 능력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희 랩장님 궁금한 것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해줘요. 아래 초록색 세포가 별세포고요. 좌측 우측에 있는 게 신경세포예요. 왼쪽이 시냅스 전 신경세포, 신경 전달 물질을 주는, 오른쪽이 시냅스 후 신경세포라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받는 신경세포고요. 이 별세포가 약간 오지랖이 있어요. 이 신경세포 양쪽 다 걸쳐놓고 야, 너 신경 전달 물질 별로 전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뿜어봐. 또 시냅스 후 신경세포는 야, 이렇게 뿜는데 너도 좀 받아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수용체라고 써있는 저 Y자 형태로 된 게 네. 많이 나올 수 있게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 별세포입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해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전화번호만 주고 소개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분은 이런 거 좋아하고 저분은 저런 거 좋아하니까 잘 해보세요. 네. 잘 됐나요? 궁금하네요, 저도. 이런 역할을 약간 소개팅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 신경교세포, 특히 별세포가 이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진짜 오지랖이거든요. 신경전달 물질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분비를 해요. 분명히 신경세포가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이었는데 별세포도 네.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 여기 제가 왼쪽 직접 만든다고요?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림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